HLB 대차 거래가 이틀 동안 대폭 증가했습니다. 27일에는 24만 주가 증가하더니 28일에는 약 4배인 83만 주가 늘었습니다. 그 결과 1200만 주였던 대차거래 잔고도 1300만 주를 돌파하게 됩니다. 4월 초만 해도 대차거래 잔고는 1000만 주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5월 3일 공매도 재개일이 다가오면서 대차거래가 증가하더니 어느새 200만 주가 늘었습니다. 아마도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치기 위한 총알을 장전하는 듯합니다. 대차거래는 공매도의 선행지표입니다. 과거에도 대차거래가 늘은 것을 보고 공매도가 늘었구나 추정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공매도 치기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2007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시장의 체력이 허약했죠.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했습니다. 그것도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가 말이죠. 집 산다고 돈을 빌려줬는데 못 돌려받고 파산한 것이죠. 사건은 2007년에 곧장 터진 게 아니라 발단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습니다. IT 버블 붕괴, 9.11 테러, 아프간 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국 경기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저금리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대출받아서 집을 사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더 많은 사람이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그랬던 겁니다. 어차피 집값이 오르니까 금융회사는 돈을 못 돌려받더라도 집을 팔면 이득이라 생각하고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또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줬습니다. 금융회사도 집값은 항상 오르는 것이란 환상에 빠져있던 것이죠. 그러다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회수 못한 시기가 도래했고 그게 발단이 되어서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한국도 역시 영향을 받았겠죠. 공매도 치기에는 절호의 기회였죠. 공매도의 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 타겟 중 하나가 조선업종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공매도만 친 것이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들이 조선업종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내렸습니다. 투심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패턴은 현재도 발견됩니다. 셀트리온이 정말 오랫동안 저격당해 왔습니다. 틈만 나면 외국계 초대형 투자은행들이 셀트리온의 주식을 팔아라고 리포트를 내기 때문이죠.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셀트리온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35만원에서 거래가 되는데 뜬금 JP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옵니다. 목표 주가는 21만원이니까 비중을 축소하라고 말이죠. 35만원은 비싸니까 21만원까지 주식을 팔면서 가격을 내리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셀트리온한테만 가혹한데 JP모건은 코스피는 3200에 도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면서 셀트리온은 40%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죠. JP모건의 의도가 살짝 비치는 듯합니다. 2008년도에는 조선업종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면서 시세를 내리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식 대차 거래량의 대부분인 91%가 외국인의 물량이었습니다. 공매도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합니다. 같은 편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도 나오는 것이죠. 매도 리포트도 외국인, 공매도도 외국인입니다. 여기에서 진양공 회장은 공매도와 인연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2007년 진양공 회장이 인수한 기업이 바로 구명정 제조회사 현대 라이프보트였습니다. 줄여서 HLB라고 하는데 이게 조선업종이었죠. 이 당시 외국계 증권사는 조선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아마도 공매도를 치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조선업종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현대 라이프보트의 가격이 엄청 싸졌기 때문에 진양공 회장이 저평가라 판단하고 회사를 인수한 건지 진양공 회장이 조선업종을 인수하고 나서 우연히 조선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건지 모르겠으나 공매도와의 인연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업종 당시에도 공매도와 함께했고 현재 신약개발회사로 변신한 HLB에서도 공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 조선업은 불황이었습니다. 불황이니까 공매도도 많았겠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증시가 안 좋을 때 불황이었던 조선업은 공매도의 맛있는 먹잇감이었을 겁니다. 2009년 엘레바에서 투자를 요청해 올 때도 조선업은 불황이었고 신규 사업 운영 자금 때문에 HLB의 재정은 빠듯했다고 합니다. 주가는 안 봐도 뻔했겠죠. 금융위기에다 조선업 불황이었다면 말이죠. 2007년 약 5,000원이었던 HLB의 주가는 2009년 3월이 되면 300원이 됩니다. 시가총액의 94%가
날라갔습니다. 10분의 1 토막 이상이 난 것이죠. 지금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불과 2년 만에 사실상 주가가 지워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1,000원도 아니고 5,000원이었던 종목이 얼마 안 되는 기간에 300원 동정주가 되어버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진양공 회장은 2009년이 아니고 2007년도에 현대 라이프보트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HLB의 주가는 떨어지기만 했던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진양공 회장이 2007년 HLB를 인수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조선업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공매도를 지원하기 위한 리포트였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조선업은 불황이었습니다. 주가는 5,000원에서 300원이 되었습니다. HLB도 조선업이었으니까 조선업에 대한 공매도의 대대적인 승리죠. 그리고 2009년에는 진양공 회장이 엘레바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약했던 HLB를 시가총액 4조 원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니 공매도들은 그 시기 동안 엄청난 손실들을 봤을 겁니다. 2019년 10월 에스모 발표 때는 주가가 초급등하면서 그 시기만큼은 공매도의 저승사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008년에는 대차 거래가 대폭 증가하면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개별 종목에 부쩍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라던가 보유 중이라면 일단 매도하고 더 저점에서 잡기 위해서였겠죠. 공매도 대차거래 종목을 활용한 매매기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차거래가 많은 종목이 공매도가 많아졌다면 공매도가 다시 되살 때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수익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2008년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2013년도에도 이런 수익 방법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차 잔고만 잘 봐도 투자 수익을 낸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결국 공매도는 수익 실현을 하려면 되사서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대차 거래가 많고 공매도 잔고가 많은 기업 중에 주가가 꽤 떨어진 기업은 공매도가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 주식을 되사게 되는데요. 물량이 크다 보니까 주가를 들어 올리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투자를 하면 수익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2008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마찬가지로 뉴스 기사에서는 공매도 잔고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를 보고 공매도가 많았구나 추론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당시에는 공매도 잔고를 볼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대차 잔고가 아니라 곧장 공매도 잔고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요즘에는 더 정밀하게 공매도 포지션을 포착할 수 있죠. 물론 현재도 공매도를 친 주체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2013년도 당시까지만 해도 대차 잔고를 토대로 공매도 수량을 예측하고 매매를 했다면 요즘은 공매도 잔고를 직접 보고 매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5월 3일 공매도 재개일 며칠 전부터 대차 거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공매도를 치기 위한 총알 장전이라 생각이 듭니다. 2007년 진양고 회장이 조선업종의 HLB를 인수할 때도 공매도가 아마도 조선업종을 타깃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바이오로 사업 전환하는 중인데 또 공매도는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사업에서 활발히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인연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